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 있는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공수처는 1차 때와 달리 이 법원에서 다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확인 결과 영장 기한은 설 연휴 전까지였습니다. 1차 체포영장 기한은 7일이었는데 이번엔 3배 가까이 그보다 늘어난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공수처와 경찰 일단 시간은 번 거죠. 권경문 기자의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발부된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훨씬 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차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설 연휴 시작 전까지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체포영장에 비해 유효기간이 3배 가까이 길어진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도 영장의 유효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1차 영장 때와 달리 2차 영장의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건 체포 환경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효기간이 공개가 되면 경호처가 이 시기까지 대비태세를 끌어올리고 관저 앞 대통령 지지 집회 규모도 극대화될 걸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차 체포 시도가 무의로 돌아간 뒤 대통령 관저는 차벽과 철조망이 추가로 설치되는 등 체포팀 진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수본에서 영장 집행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 영장보다 긴 유효기한을 확보하면서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진입과 체포 전략을 보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2차 체포 시도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철저하게 준비 중입니다. 경호처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이 체포영장 집행할 때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통보한 3차 출석일은 내일입니다. 박 처장은 앞선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모레 3차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 경찰은 이들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이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함께 집행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하면 경호처의 지휘체계도 금세 붕괴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체포 시도 시점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박 처장과 김 차장의 3차 불출석 이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해도 주말 이후인 다음 주 주중에나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공수처도 경찰의 경호처 수뇌부 수사 일정까지 고려해 체포 시점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으며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경찰은 또 1차 체포 시도를 방해한 26명을 특정해 경호처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등 경호처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2차 체포를 시도하면 경호처는 막을 게 불보듯 뻔한 상황. 경찰은 1차 관문인 관저 진입로 철문과 차벽을 크레인이 달린 군안 차량으로 돌파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차 체포 시도 때 버스 차벽과 전술 차량 등에 진입을 방해받았던 경찰과 공수처 체포팀. 경찰이 2차 체포 때는 크레인 기능이 있는 군안차 투입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안차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차량으로 1차 철문 앞 차벽과 철문 해체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서울에서만 군안차와 견인 장비를 1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2차 체포 시작 지점에는 경호처가 세운 버스 여러 대로 입구가 봉쇄된 상태인데 경찰은 군안 차량으로 버스 차벽과 쇠사슬로 묶어놓은 철문을 잡아당겨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공간으로 체포팀을 빠르게 투입한다는 겁니다. 1차 시도 때처럼 대통령 관저 앞 200m 지점에서 경호처와 대치가 벌어지면 압도적인 인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호 인력을 제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수도권 광역수사단에 대기 지시 공문을 보내면서
방검복, 3단봉 같은 장비 준비도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헬기나 드론 등의 투입 가능성은 낮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나홀로 막아야 할 처지가 될 듯합니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파견된 군병력을 동원하지 말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파견 군병력을 대통령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하지 말 것을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군사관리관을 통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대통령 관저에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5호 경비단이 군에서 파견돼 외곽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 통제하는 것이 군사관리관입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사관리관은 장병들의 본연의 임무는 외곽 경계지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경호처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경호처로부터 국방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식의 입장을 받았다며 국방부 내에선 경호처가 군병력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재차 요청했었고 그에 대한 경호처의 답신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지금 상황은 거의 내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입니다.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이란 말도 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외신 기자들을 한데 불러 모은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윤곽근 변호사. 현재 국내 상황을 이념 전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그것에 반하는 세력 간의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의 성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야당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한다면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내전 상황인데요. 야당 쪽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우리 공수처가 만약에 무리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무력으로 체포 구금을 시도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마 분노한 국민들이 저는 굉장한 그런 반발이 예상이 되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건의 문제를 제기하며 체포영장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심사에는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죄 구속영장 발부 때 서울중앙지법의 발부 근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해 인적 관할, 경찰관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있고 그 경찰과 내란의 공범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관할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한 기자, 사회부 강보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경찰이 이제 2차 체포 시도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특공대와 헬기 투입은 소설이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네, 비상계엄 특별수사 책임자인 우종수 국가본부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발언입니다.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동원 등은 소설 같은 얘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2차 체포 시도 때 이런 인력이나 장비 동원은 없다고 밝힌 겁니다. 뚫겠다고 하면서 그건 부인한 이유가 궁금한데 헬기는 투입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대통령 관저에 가려면 진입로를 따라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야 합니다. 이 진입로 양쪽의 야산은요, 지형도 험하고요. 그래서 헬기 투입 가능성이 나온 건데 일단 헬기가 착륙하려면 비상계엄 때 국회 운동장처럼 충분한 착륙 공간이 필요한데 이 관저 주변에는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관저 상공은 수방사나 대통령 경호처의 사전 협조 없이는 항공기를 띄우거나 통과할 수 없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 이 헬기나 드론을 날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대통령 신변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격추나 착륙 저지에 나설 수도 있어서 우선순위 선택지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특공대는 헬기에서 그냥 헬기가 착륙 안 하더라도 레펠 타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 헬기에서 레펠을 타고 내려오는 영상을 보시면요. 아무리 숙련된 대원이라도 한 명씩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원을 빠르게 투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날씨까지 좋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한두 명씩 내려도 아래는 이미 경호 인력이 대비하고 있을 수 있어서 의도했던 기습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찰은 경찰 특공대 투입도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한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는 대테러 임무를 맡는다며 외부에서 보면 특공대 투입이 내전처럼 비칠 우려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헬기도 특공대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경찰은? 네, 체포 베테랑 경찰관을 대거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수도권 광역수사단 등의 인력 동원 지시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 동원 지시 인력에는 마약 수사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저항하는 강력 범죄자를 체포하면서 산전수전을 모두 경험한 베테랑 형사들인데요. 3단봉 같은 진압장비 현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체포에 특화된 베테랑 경찰인 만큼 경호처 저지를 뚫는 데 최적 인력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가로막은 이 철문을 뚫기 위해 크레인이 달린 군안차를 동원한다는 앞서 보도를 봤는데 이게 또 변수가 있다고요? 네,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는데요. 이 불법 주차를 견인하는 경찰 차량만 봐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이 대통령 체포에 투입된 차량으로 의심하면서 몰려들고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2차 체포 시도가 시작되면 오늘보다 더욱 날선 반응과 저항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동력이 좋지 않은 크고 느린 장비기도 하고 이 지지자들이 일시에 몰려드는데 기동대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관저 진입로가 좁은 오르막길인데요. 장비가 관저 안으로 깊숙이 진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눈비가 내리거나 한파로 도로가 얼어붙으면 장비의 기동이 경찰이 마음먹은 대로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강보인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법원, 경찰 수뇌부가 총출동했는데요. 헌재 사무처장은 계엄 당시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재의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현안 질의 시작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야당 의원들 질문이 몰립니다. 김 처장도 소신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라면 그것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포고령 4, 5호 역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답했습니다. 질문한 야당 의원마저 의외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국회 정치활동 금지하는 것, 뭐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 이거 명백한 위헌이죠. 상당히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장님 답변 그동안의 태도로 봤을 때 엄청나게 진전하셨네요. 예. 의원 질의를 정정하는 듯한 적극성도 보입니다.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본인이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여당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국회 의결이 다시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추궁했습니다.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고 그 경우 의결 정족수는 탄핵 의결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포함한 재반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통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공수처장에게도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린 것 아니냐는 여당 추궁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해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 도주서를 확산시킨 진원지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짜뉴스 괴담의 진원지가 되시는데 저희들은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도 수차례 답했습니다. 지금 체포 영장의 집행과 관련돼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당연히 그 불법한 경호권의 그 집행을 저지해 주셔야 되는 법적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민주당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내통이다 이런 논란이 나왔죠.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고발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열며 해명하겠다던 이 의원 20분 전 갑자기 보류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어느 경찰 공무원이 이상식 의원하고 내통해서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체포영장 발부 시기를 알려줬는지 당장 감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니까 거기서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가수사본부의 내통 논란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약 20분 전 보류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섣부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통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굳이 대응에 여당의 판을 벌려줄 필요가 있냐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 지도부는 오해를 살 만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가 섣부른 언행에 대한 주의를 당내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청 국수본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상식 의원 정도면 고위급 간부랑 연락을 했을 것이다. 심지어 체포영장이 나오는 시기, 주말 진입 작전도 예측을 했다. 이 의원과 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재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30 지지율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 55%, 지지한다는 응답은 42%였습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12%포인트 올랐고 부정응답은 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2주 전 25%에 불과했던 20대의 대통령 지지는 18%포인트 올랐습니다. 30대 지지율도 2주 전보다 21%포인트 올랐습니다. 남성 지지율이 더 많이 오르면서 2년 전 대선에서 대통령 지지층이었던 2030 남성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저는 원래도 지지하고 있었지만 숨어있던 지지권들이 이제 드러나서 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번의 탄핵이 발생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들다 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신호에서 뭔가 그런 반대 여론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지만 또 다른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에 달했습니다. 대통령 체포가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비율도 59%에 달했습니다.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얼른 진행이 돼서 어떠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결과를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엄, 탄핵 이후 여론이 매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조사에서도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39.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등보다 30%포인트 이상 많은 압도적 1위입니다. 직전 조사보다는 6.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시에 차기 대통령 후보들 중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에서도 42.1%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지율과 비호감도가 동시에 높은 건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차기 주자 중 압도적인 1위를 달리면서도 지지율 50%를 넘기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30%대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구, 경북 등 당세가 약한 지역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라고 방치하다시피 했던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취약 지역으로 불려왔고 앞으로는 저희가 전략 지역이라고 부르게 될. 이 대표 측은 비호감도는 이전부터 높았다며 일로서 성과를 내 바꿔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여론이 궁금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걸 이거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네, 보수의 회복세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계엄 사태로 고꾸라졌던 지지세를 회복하는 추세라는 건 분명하단 겁니다. 10%대였던 대통령 지지율은요, 20%포인트 넘게 뛰어 40%대를 돌파했고요. 여당 지지율 역시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과 오차범위 접전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기관의 조사 추이를 본 겁니다. 이것 말고도 오차범위 내 접전이란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보수의 회복세다. 이유가 뭐래요?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기관 또 공신력 있는 다른 조사 기관들의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공통된 답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민주당의 무리수, 다른 하나가 이 과정에서 보수의 결집에 의한 회복입니다. 한덕수 총리 등 민주당의 탄핵 남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사형 발언 등 민주당이 다소 과하다는 분위기 속에 보수 진영이 뭉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권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게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당이 잘해서 오른 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당도 안다는 겁니다. 당 관계자는요, 장수 목을 치면 끝이지 부하들 목까지 치려니 반감을 산 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줄 탄핵하는 야당 덕에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여러 곳에서는 조사 자체를 지금 믿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취재를 해보면 어때요? 네, 믿어라 말아라 이런 직접적인 답에는 전문가들 하나같이 말을 아끼고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답은 어느 정도 공통되더라고요. 하나가 질문 항목이 동일하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대통령 지지도를 다시 살펴보면요. 탄핵 전에는 국정평가를 묻고 있고요. 탄핵 이후에는 지지도를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평가를 묻는 것과 대통령을 지지하냐고 묻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지지하냐고 물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가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까 두 가지였으면 하나는 뭘까요? 네, 다른 두 번째, 특정 성향이 과표집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조사의 경우 대통령의 호남 지역 지지율을 꼽더라고요. 호남 쪽 대통령 지지도를 살펴보니 30%대를 넘어섰거든요.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호남에서 20%대 지지를 넘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보수 성향 유권자의 과표집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도 ARS 조사의 경우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소 과표집된 수치는 맞지만 어쨌든 보수 진영도 좀 회복은 하는 것 같다. 계속 유지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양쪽 진영 끝과 끝은 똘똘 뭉쳤으니 앞으로는 중도층이 관건이란 겁니다. 보수 지지세가 뚜렷한 것도 맞지만 대통령 체포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죠. 결국 민주당이 학이 달렸다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진다면 중도층이 보수세로 옮겨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보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를 중도층은 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뭐 좀 대통령이 잘 나온다 이런 여론조사가 막 퍼지면 그게 또 중도층에 영향을 미쳐요? 네, 전문가들의 답은요. 영향 없다였습니다. 보수층은 제대로 된 조사 나왔네. 진보층은 엉터리 조사 나왔네. 이렇게 말하겠지만요. 중도는 관망 성향이 강해서 특정 결과에 정치적 태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결과도 막 요동을 쳐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독주 민주당과 달리 여권 대선판은 뚜렷한 선두주자 없이 어수선합니다.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보수 진영에선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문수 장관 등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지지율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지지율이 요동치면서 잠룡 지지율도 예측 불가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홍진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어제 재의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하루 만에 재발의했습니다. 특검 추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바꾸고 야당 비토권도 없앴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못하게 하고요. 통과를 최우선으로 여당이 문제 삼은 대목을 대폭 수정한 겁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내란 특검법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특검 추천 방식입니다.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야당의 비토권도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 수사 대상에는 외환죄 혐의가 추가됐지만 기존 수사가 진행 중인 걸 고려해 수사 기간과 인력을 줄였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없도록 수정했습니다. 매일 망신주기 브리핑을 할 거라며 여당이 반대했던 조항입니다.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으실 수준입니다. 국민의힘도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급할 게 없다는 기류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들었다며 수사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무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발의된 법안을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오는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본격 시작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도 곧 심리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 무죄 논리를 음주운전에 비유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즉각 판결에 하자가 있다며 항소했고 그제 2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냈는데 1심 무죄 판결 논리를 음주운전에 빗댔습니다.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술을 마시는 건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라며 결국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위증과 위증교사 행위의 연결관계를 1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재판에서 증언한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의 말은 스스로 기억에 의한 진술,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통상적 증언 요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위증을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절도를 시켰지만 절도범이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지 예상 못해 무죄라는 식이라며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조만간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며 오늘 정말 추웠죠. 내일은 더 추워지며 한파도 절정에 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영 기자, 바람이 매서워 보이는데 퇴근길 상황 어떻습니까?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현재 이곳의 기온 영하 12도지만 눈이 시릴 만큼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명동은 밤에도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한파가 덮친 오늘 거리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원래 핫팩을 하나 정도 들고 다녔는데 한 3개 정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손발이 좀 꽁꽁 얼 정도로 많이 춥습니다. 이제 수족냉증 때문에 손이 너무 따가워서 일단 핸드폰 보기도 너무 힘들고요. 자판이 안 쳐져요. 운동할 때도 귀가 찢어질 것 같고. 서울은 올겨울 들어 처음 발령된 한파주의보에 시민이나 노점상들도 오늘은 귀가를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도 영하 6.1도에 그치며 온종일 영하권에 머물렀는데 경복궁 경회로 연못은 하얗게 꽁꽁 얼었고 청계천 인공폭포에도 살얼음과 고드름이 벽면에 빼곡합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13도, 철원 영하 22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출근길, 목도리와 장갑 등 단단한 채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추위가 누그러듭니다. 일요일에는 영하 6도를 기록하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눈은 호남과 충남 서해안에 집중되며 일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전북 무주의 리조트에선 곤돌라가 멈추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탑승객들은 곤돌라에서 40분간 덜덜 떨어야 했는데요. 전국 사건 사고 소식 강경모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탑승객들이 곤돌라에서 내려옵니다. 리조트와 설천봉을 왕복하는 곤돌라가 멈춰선 건 오전 10시 15분쯤입니다. 40여 분간 운행이 멈추면서 곤돌라에 있거나 산 정상에 머물던 300여 명은 발이 묶였습니다. 당시 덕유상 설천봉 기온은 영하 16도로 초속 4.3m의 강풍도 불었습니다. 리조트 측은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정확한 요인이 파악이 되면 다 수리가 완료가 되면 내일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고속도로.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연달아 부딪히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오후 3시 3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1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5톤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눈길에 제동이 제대로 안 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견인차가 옆으로 넘어진 화물차를 들어 올립니다. 새벽 2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대전터널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르던 화물차 2대가 연쇄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노면은 젖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SUV가 도로 옆 콘크리트 난간에 걸쳐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눈과 함께 강풍, 급변풍 경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엔 130편 넘는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저녁 시간 예정된 항공기 70여 편도 대부분 결항이 예고돼 승객 9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영토 확장 욕심, 이번엔 캐나다를 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신의 SNS에 북미가 전부 성조기로 덮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전체에 성조기를 그려넣고 오 캐나다라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SNS에 잇따라 사진을 올렸는데 아예 북미 지도 전체에 미국이라는 글자를 써넣은 그림도 공개했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의 뉴욕 포스트 일면 사진도 공개했는데 그린란드는 물론 캐나다, 파나마까지 우리 땅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진의 제목은 돈로 독트린. 미국 패권을 강조하며 1823년 먼로 독트린을 발표한 미국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와 도널드를 합친 겁니다.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Well,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But if they did do that, then I would tariff Denmark at a very high level. 트럼프의 정당인 미국 공화당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가장 큰 꿈을 갖고 있고 큰 꿈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라며 이를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명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The idea expressed about Greenland is obviously not a good one, but maybe more important, it's obviously one that's not going to happen. So we probably shouldn't waste a lot of time talking about it. Es ist ein Grundprinzip des Völkerrechts und Kernbestandteil dessen, was wir westliche Werte nennen. Daran kann und darf es kein Rütteln geben. 51번째 주라는 모욕을 겪는 캐나다 역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농담은 끝났다며 트럼프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한국계론 처음 미국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 의원이 정치적 혼란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를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미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상원 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민주당 의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사 대상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입을 열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맡고 있지만 지금은 안정이 필요한 때라며 한국 정치권을 향해 냉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They need to be very, very careful, and it's really a critical time for stability, not for any particular person to try to use this. 곧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도 정상 외교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If he uses that kind of rhetoric or uses military or economic coercion with partners in Asia, I will stand up against that vigorously.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역시 이익을 챙겼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I have raised this directly with Marco Rubio, and if President Trump were to try that again or hint at that, I think there will again be very strong bipartisan pushback against that. 미국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김 의원은 지역구뿐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 그리고 한미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갑니다. 충전에서 해방된 태양광 전기차, 졸음운전 위험을 감지해 카페로 안내하는 AI 조수,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미래 자동차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준성 기자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로 독특한 모습의 차가 눈에 띕니다. 태양광 패널이 상단에 달린 미래형 전기차입니다. 마치 돌고래처럼 생겼는데 태양을 더 잘 받게 해줘서 충전 없이 매일 60km까지 탈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5만 대 넘게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내년까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의 AI 캐릭터가 운전자에게 카페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안면 혈류량과 동공, 호흡 등을 분석해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진단되면 이처럼 개입해 안전운전을 돕는 겁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거나 전화하는 신용을 해도 경고합니다. 운전대 앞에 있어야 할 계기판이 차량 앞 유리에서 나타납니다. 개인 맞춤형 홀로그램 화면입니다. 특수 필름이 붙어 있어 옆 사람에겐 차량 유리로 보이지만 운전자에겐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이 보이는 겁니다. 전방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운전할 때도 좀 자연스럽게 이 시선 이동. 차량 조명도 한층 진화했습니다. 차량 뒷면에 붙어 있는 조명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기존대로 조명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 메시지가 나타나 차대차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5년 만에 CES에 돌아온 도요타는 일본에 짓고 있는 스마트 도시 우분시티를 공개했습니다. 자율주행차로 교통체증이 없는 우분시티에 올가을 100명이 입주할 거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빌리티 진화로 앞으로 자동차 안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전망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CES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회동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최 회장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개발이 더 빠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3년째 CES에 참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번 행사에선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의 회동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핵심인 HBM에서 중요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편의 요구가 더 빨리 개발을 해달라라는 것이 요구였는데 최근에 저희 개발 속도가 미디어를 조금 넘고 있다. 과거 엔비디아 개발 속도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역전했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선 솔직히 미팅을 더 가기가 이제 좀 두렵습니다. 한 번 더 가면은 또 땡겨라 할까 봐. 최 회장은 전 시장을 둘러보며 자사 제품에 만족해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이 손에 쥔 SKC 유리기판은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소재로 꼽힙니다. 최 회장은 삼성전자 전 시장도 방문해 AI가 적용된 제품들을 둘러봤습니다. 기존에 썼었던 기능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AI가 적용된 소식이 나올 거예요. 또 바꿔야 돼요. 치열한 기술 경쟁이 펼쳐지는 CES에서 기업 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강남 불패가 옛말이 되는 날이 올까요? 강남 3구 중 강남구에서 가장 먼저 집값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1,600여 채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해 12월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만에 매매 가격이 3억 원 넘게 떨어진 겁니다. 지금 한 3주, 4주째인데 손님이 진짜로 안 와요. 여기는 겨울에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움직이거든요. 이삿짐이 별로 없어요. 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서울 강남구의 집값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서울 전체 집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멈춘 가운데 서울 집값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강남 3구의 강남구마저 집값이 제자리에 머무른 겁니다. 일부 신축이나 재건축 추진 단지에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밖의 단지에선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신축이나 재건축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이라도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아파트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3년 5월 이후 86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등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앞으로는 실손보험만 믿고 무턱대고 진료받기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의료 과소비를 막겠다며 환자 본인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벌써부터 일부 병원들 혜택이 사라지기 전 진료를 받으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피부과, 피로회복과 미용에 좋다는 영양주사가 1회당 10만 원이 넘습니다. 병원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실비수액으로 내려드리는 항목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주 오세요. 정부가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자 일부 병원은 혜택이 사라지기 전 진료받으라고 권합니다. 실비보험은 근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팁을 드리자면은 빨리 치료하는 게 오히려 환자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가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와 영양제, 체외 충격파 치료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천차만별인 도수치료의 경우 1회당 비용을 정부가 정하고 본인 부담금을 95%까지 올리는 겁니다. 회당 10만 원의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9만 25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하는 경우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이 소비의 중심으로 떠올랐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쓰는 데도 열심인 이른바 럭셔리 시니어가 화제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니어들도 그만큼 많아지면서 럭셔리 문화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골프장이 딸린 레지던스에 입주한 56세 이동원 씨. 취미인 골프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오전에 칠 때는 8, 9시쯤에 나와서 치고요. 오후는 또 12시, 1시 이렇게 식사하고 치고. 레지던스 단지 안에서는 이런 곤돌라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뷔페식 식당에 수영장과 위스키바, 파티룸까지 갖췄습니다. 32평 기준 보증금 7억 원에 월 회비는 345만 원, 식비까지 합하면 400만 원이 듭니다.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태까지 30년 넘게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외식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군고구마 밀푀유인데요. 겨울철 고구마와 그리고 김치를 함께 먹는 이미지를 형성해봤습니다. 중장년층을 겨냥한 파인 다이닝도 등장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맛으로 건강식을 지향합니다. 네이버 찾아보고 후기 보고가 있어요. 간을 슴슴하게 잘한다는 것 같아요. 종업원 되시는 분들이 설명도 또 잘해주시고 이벤트가 있을 적에 친구들 또 데리고 모아서 또 속였다고. 외모에도 신경을 쓰며 10만 원 가까운 커트비도 아끼지 않습니다. 위스키 서비스라던가 슈케어 서비스라던가 재즈 음악 같은 것도 좀 조금 더 시니어분들한테 좀 맞는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고. 최근 5년간 20에서 64세의 카드 결제액은 15% 증가했지만 65세 이상의 카드 결제액은 90% 이상 늘었습니다. 운전하고 편안하고 평생 일만 하고 살아왔으니까 저를 위해서 조금씩은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 중장년층들의 새로운 소비 성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해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를 받았었죠.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법원 판단 없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군사법원을 걸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2013년 8월 고 최상병 사건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오늘 군사법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계원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을 중단할 법적 권한이 없는 데다 그 이유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 수사 기록을 고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첩이 이루어지기 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김 전 사령관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령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말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같이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자 메신저에서 김건희 여사는 충성이라고 답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담화 사흘 전 작성된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최소 4차례가량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받은 걸로 나옵니다.
2021년 10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텔레그램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자 윤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답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을 선택한 11%가 이중당적자로 추정된다는 명 씨의 말에 당시 경선 상대였던 홍준표 후보에게 가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메신저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7월 내일 공표될 여론조사 결과라며 명 씨가 자료를 보냈고 김 여사는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지검은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사이에 오간 SNS 메신저 대화 등을 토대로 여론조사 결과 전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이 공천을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과거 악명이 높았던 백골단이 부활했다고요? 네, 백골단 과거 사복 차림으로 이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 부대였죠. 2030 세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면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이 백골단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청년들과 연대를 맺게 되었다. 백골단은 반공 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백골단은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 둘을 다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 투입이 되면 같은 편으로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하얀 헬멧을 썼다 해서 백골단인 거예요? 먼저 1980년대 이 백골단은요, 흰색 헬멧에 청자켓을 착용한 뒤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진압해서 공포의 대상이었죠. 하얀 헬멧을 쓰고 나온 오늘의 백골단, 이 민노총의 공격에 대비해서 대통령 지지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공격용 무기는 없다고 했지만 이 백골단이라는 건 부활시킬 만한 조직은 아닌데요. 네, 야당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김민전 의원이 나서서 판을 깔아줬다고요. 정치 깡패인 백골단을 2025년도에 새롭게 볼 줄은 김민전 의원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김민전 의원을 즉시 제명하고 강선우 민주당 의원,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잠만 잔다며 비꼬았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백골단의 의미도 모르냐, 분변도 못 가린다면서 맹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회견을 주선해 송구스럽다고 했고요. 이 단체도 오늘 오후 예정된 출범식과 도열 시위를 취소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어제 이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누구 손에 핵가방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 윤 대통령 어제 관저 철문을 나와서 산책하는 모습 포착됐죠. 이때 대통령 경호원 손에 들린 수상한 가방 보셨습니까? 저 봤습니다. 저 가방 궁금은 하더군요. 네, 윤 대통령이 대로를 따라 내려오는데 한 남성이 가방을 들고 윤 대통령 곁에서 함께 걷죠. 근데 이 핵가방은 보통 이제 버튼을 누르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해외 경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우린 핵이 없잖아요. 네, 이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의원이 저 영상을 보고 제일 먼저 의혹 제기했는데요. 직접 설명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요. 미사일 가방이라도 그래요. 버튼을 비상시국에 눌리면은 미사일이 발사된다. 또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산이나 물통 같은 것도 들어있을 경우가 있어요. 사실 핵가방은 해외에서는 많이 들고 다니죠, 경호원들이. 네, 3년 전에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핵가방을 든 요원과 함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었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할 때 핵가방을 들고 떠나버려서 논란이 됐고요. 그러니 박지원 의원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아닌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방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옆에 있던 남성이 든 가방이 저 가방 미사일 가방은 맞는 거예요? 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 민주당 윤거령 의원은 다르게 분석하더라고요. 뒤에 보면 경호 가방을 한 분이 들고 계세요. 저 경호 가방은 소위 말하는 VIP가 있을 때 드는 가방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맞다라고 봐. 윤 의원은 경호 가방이라고 하네요. 네, 서류 가방처럼 생겼지만 이 저격이나 테러 시 대통령을 방어합니다. 방호용품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도 방탄 가방이란 이름으로 등장했었죠. 이 경호처 역시 경호 가방, 즉
방탄 가방이란 입장으로 전해졌는데요. 미사일 가방은 아니라는 거죠. 안 그래도 혼란한 시국에 국민들에게 두려움 줄 수 있는 용어 신중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돌풍을 타고 동시다발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과 유명 연예인의 집도 불탔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화염에 주택이 뼈대만 남긴 채 녹아내렸습니다. 거센 바람에 불꽃이 튄 나무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흔들립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LA에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산불은 LA 동부 페서디아부터 대표적 관광 명소인 할리우드 힐스까지 7개 지역으로 동시에 퍼졌습니다. There's no way to know if your house burned down or not. Most of it's gone now. 현지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가족이 사는 말리부 저택이 전소됐고 힐튼 그룹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의 집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최소 5명이 숨지고 약 15만 명의 주민이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 이탈리아 순방도 취소하고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라카나다 등 지역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대피하는 교민들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전이 돼서 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으시고 시커먼재, 하얀재들이 지금 계속 날리고 있어서 오늘부터 저희가 그 마스크를 다 쓰기 시작을 했고요.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교민의 인명피해는 없으며 주 LA 총영사관에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칼바람 부는 최강 한파의 폭설까지 현재 발효 중인 특보 현황만 봐도 날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파와 강풍, 대설, 풍랑특보 등 각종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먼저 한파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한파주의보가 발표됐고 충북과 경북, 전북 곳곳은 한파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그 가운데 해안가와 충청, 경북에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으로 바람이 체감 추위를 더합니다. 내일 대관령은 영하 30도, 의성 영하 24도, 용인도 영하 20도의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실제 최저 기온도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9도가 되겠고 대구도 영하 12도, 전주 영하 10도 등 곳에 따라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편 충남 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내일까지 20cm 이상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눈은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한파는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박람회 CES에 모여 있습니다. 2025년 올해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을 향한 몰입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앞으로 내달리며 몰입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내전, 이념전쟁, 백골단, 역사책에 나올 주제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우리의 시계만 거꾸로 흐릅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